저희 집회 늘 마무리 연사를 하시다 보니까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이 참 들으시면 좋을 텐데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차 시간이 되면 먼저 떠나시기 때문에 이 좋은 분의 말씀을 못 들어서 제일 먼저 모시겠습니다. 그랬었는데 오늘 조금 늦게 오셔서 두 번째로 모십니다. 백두산 TV의 구성재 대표님 여러분께 모시겠습니다. 네, 구성재입니다. 백두산 TV 팬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망을 좀 해보고 앞으로 할 일,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세 가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언론이나 유튜브 전문가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곧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이면, 모레면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는 각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도 이제 마무리하고 판결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 서두를 필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나는 더욱더 정답은 빨리 헌재에서 판결이 끝나서 직무를 복귀하는 게 빠른 직무 복귀가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될 일, 지금 이 정말 침몰의 위기에 있는 이 자유대한민국 배를 살리는 일을 하루속히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간이 우리 편이다 라고만은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시급한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4월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복귀를 해야 합니다. 오늘이 22일입니다. 23, 24일 날 한덕수 총리의 그 판결이 끝나면 적어도 내주 후반에는 각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 복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래도 순탄하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차곡차곡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나오신 우리 애국 동지들께서도 이런 시간의 일정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늦어도 각하가 안 되면 좋겠지만 빨리 각하가 돼서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 일이 없으면은 언제 되든 관계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제3제사 강조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에 지난주에 위금숙이라는 후보가 있었는데요. 22대 총선, 작년 4.10 총선에서의 재검표와 서버에 대한 조사 결정이 대법원에서 처음 내려졌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재검표와 서버 공개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버가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공개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을 점검할 전문가들은 누구신가 라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지만 서버가 22대 총선에 사용된 선관위의 서버가 오픈됐다는 것은 대법원의 결정이 난 겁니다. 앞으로 이 과정을 주시해 주시기를 강목히 부탁드립니다. 일부에서는 선거에서 사용된 서버를 외부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썼다가 다시 돌려줬기 때문에 그 서버가 원주인한테 돌아가면 서버에 남는 자료가 데이터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서버가 만약에 사용된 서버가 있다면은 어떤 거기에 자료가 있는 것인지,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어떤 규정이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진짜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10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서버 조사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것이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지 말로 추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이 커져서 21대 총선을 무효화하는 그런 단초가 제공될 것으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21대 총선이 무효화될 뿐만 아니라 21대 총선도 무효화되는 그런 폭발력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대법원의 행정지원처 있죠? 행정지원처. 지금 천대협의가 대법관으로서 행정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장에 이은 대법원에서의 10세고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대법원 행정처장에는 선관위와 결탁하지 않는 자는 갈 수가 없어요. 그 전에 행정처장을 했던 조재현이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선관위원장을 했으면서 부정선거에 깊숙이 관여했던 자들이 행정처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대엽 이자의 행보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자가 어떤 또 농간을 부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법원에서의 서버 공개와 함께 천대엽의 행보에 주목하시기를 촉구드리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게 부정선거 진상규명입니다. 그러려면은 대법원의 협조가 절대적이고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대법원이 물론 구속영장 발부 기관은 아니지만 대법원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일선 지법에 대해서 자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건을 주목하시고 천대엽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천대엽이가 얼마나 사기를 치는지 안 치는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22대 총선 때는 재검표 과정에서 천대엽이가 사기를 많이 쳤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그 사기를 쳤기 때문에 저놈이 대법원의 제2인자의 자리에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천대엽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이야기가 아주 폭넓게 퍼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명운을 가를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각계의 침투해 있는 중국 간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하셨던데요. 이틀 전에 현지에서 가짜 경찰복을 입고 가짜 경찰을 행세를 하던 가짜 경찰이 애국투사한테 걸려갖고 자기 관등 성명을 못 대다가 도주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더 웃긴 건 말이죠. 그 옆에 있던 경찰이 그 도주하기 전에 있던 중국 공안 같은 그 가짜 경찰을 도와주는 겁니다. 뭐라고 도와줬느냐? 얘는 순경 김민성인데 강원도에서 올라왔다 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애국 유튜버가 강원도 경찰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 김민성이란 경찰이 순경이 근무를 합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 전데요? 제가 김민성인데요? 전화를 받는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가짜 행세를, 김민성이란 명찰을 단 이놈은 가짜인 겁니다. 가짜인 건 알겠는데 김민성이라고 옆에서 도와준 한국경찰, 이놈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찰의 실상입니다. 각종 집회 시위 현장에 중국 공안, 중국 화교들이 가짜 경비 변령으로 침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속아내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홍콩이 공산화되면서도 같은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홍콩 애국 시민들의 집회 시위 현장에 가짜 공안들을 투입해서 애국 시위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들이 누구인지 얼굴을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 애국 시민들을, 홍콩 자유 시민들을 체포, 구금, 억류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네?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게 경찰만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포천에서 사고가 났었죠. 그 공군 사관학교 졸업생이 전투기를 몰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공군 사관학교 생각하면은 다 국적이 한국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 전부터 외국인들도, 중국인들도, 말레이시아인들도 공군 사관학교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조선족도 들어올 수 있고 중국인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찰, 공군 사관학교. 제가 답답해서 이름이 이상한 경찰들이 많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이죠. 어디 그렇게 뜬 글을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2년도인가요?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뭘 하느냐? 25개 경찰서의 주요 형사사건을 지휘 관리를 합니다. 근데 얘의 이름이 이상한 거예요. 얘의 이름이 마지막 자가 횡이에요. 횡. 가로 횡자 횡. 아니, 한국 사람 이름 중에 횡자라는 이런 사람 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네? 가로 횡자 쓰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에는 중국 화교와 관련된, 조선족이 관련된 형사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요즘. 조선족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조선족들이 한국인들을 살인하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사건을 연결시키면은 뭔가 경찰에도 집회 현장뿐만 아니라 주요 부처에도 화교들, 차이나 중국 공산당의 마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간첩법에서 중국 간첩법, 외국인 간첩을 잡을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 12월 3일 계엄령을 발동한 주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윤통이 복귀를 했어요. 국내에 있는
중국 공산당 세력들 발본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간첩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저 이재명 민주당 빨리 좌빨들이 개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중국 공산당 침투한 간첩을 서울에, 대전에, 광주, 부산, 대구에 있는 간첩들, 빨리 간첩들을 잡아야 되는데 간첩법에 근거가 없어서 못 잡는다 이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놔둬야 됩니까? 집회 시위에서 나와 있는 가짜 경찰들, 중국 경찰들 어떻게 잡느냐 이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답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에 침투한 강력한 중국 공산당 간첩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과제, 부정선거로 좌빨 민주당 가짜 국회의원들 다 집어넣고 가짜 국회 해산하고, 그러고 세 번째 과제, 국내에 침투해 있는 중국 공산당 간첩들 강력한 수단으로 다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간, 2년간 기억하셔야 할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숙제. 반드시 이 숙제를, 이 과제를 기억하시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백두산 TV의 구성재 대표님께서 애가 낡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강력하게 앞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구성재 대표님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